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패션계의 유일무이한 패션 프리스트 김홍기. 안녕하십니까, 김홍기입니다. 매달 보는데도 그 텀이 저한테는 유독 길어요. 저는 금방금방 오는데. 왜냐면 대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에 준비하는 시간에 한 10배 이상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마오. 정말요? 왜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게 될 우리 안경 얘기를 사실은 안경? 할 건데, 예. 안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스니커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액세서리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서 인식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사실 운동화도 마찬가지고 안경도 그렇고, 저도 사실 안경을 쓰는데 다초점 렌즈를 최근에 맞췄어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예, 그 안경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읽다 보니까 한 2000페이지 정도 읽게 되더라고요. 안경에 관해서? 예. 2000페이지 읽으셨다고요? 네. 미쳤어요. 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은 패션 액세서리죠. 정수님 말대로 액세서리인데. 이제는 액세서리가 됐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 시력 보조를 해주는 장치였고요. 예전에는 뭐랄까, 눈에 목발 같은 거였지. 눈에 목발. 야, 그 표현 참 좋다. 근데 이제 선글라스까지 가면서 네. 눈에 코트 같은 게 된 거지. 역시 우리 형수님 언어 실력이 예전에는 목발이었어.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발을 왜 짚어요? 장애가 생겼으니까. 장애가 생겼을 때인 네. 거죠. 안경을 한다는 건 심각하게 우리 이 시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애를 입었다. 그랬을 때 그걸 이제 보정하기 위한 그렇죠. 기구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 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응축하는 그런 사물이었구나라는 그런 상징물로 받아들여졌다.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패션 액세서리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탈리아의 선글라스 브랜드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최근에 안 그래도 이탈리아의 그 선글라스 명품 브랜드 그룹 중에 룩소티카라고 있어요. 들어갔어요. 그 용산 계신 분 그 잘 쓰시는 거 있잖아요. 진짜 안 어울려. 예. 그게 원래 눈물방울 형태를 본떠서 렌즈를 만든 거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그렇죠. 시력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보안경으로. 태양이 너무 이제 강해가지고 눈이 흐려지니까 일종의 안전 고글 같이 만든 거였죠.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하기 시작하면 패션 아이템이 되어 가는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도 시대에 따라 예. 착용해 줘야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대통령이 있으니까 네네. 80년대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 노선에 버스 노선. 그렇죠. 기사님이 쓰던 바로 그 모습이 딱 나오더라고. 바로 그 모습. 예. 촌스럽다. 네, 촌스럽다. 우리가 안경을 글래시즈라고 하지만 마케팅에서 안경을 팔 때는 아이웨어라고 하잖아요. 아이웨어. 눈에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제 눈에 입는 옷이다라는 거. 우리가 옷이라는 거는 직물이 재단된 거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안경이라는 게 그렇지를 않았어요. 예전에는? 예, 위에 눈과 렌즈가 딱 피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기 안경이? 원래 안경. 항상 손으로 들고 있어야 했고. 초기 안경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리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리가 만들어진 게 1800년대나 가서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안경의 구조 하나만 갖고 그 역사를 얘기를 해도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 용산에 서식하시던 그분이 선글라스를 낀 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얼굴 형태에 안 맞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그렇죠. 그 양반의 얼굴 유형에도 잘 안 맞지만 하고 가는 행사들 그 안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Very strange. Very strange. 그렇죠. 독일을 스트레스 맨날 스트레스를 주죠. 자,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독일어를 괜히 쓴 게 아니라 독일어에서는 안경이라는 거를 브릴레라고 그러거든요. 브릴레? 예, 브릴이 그 안경의 렌즈를 만드는 원재료더구만요. 녹주석이에요.
녹색. 그러니까 지금의 선글라스 같이 되어 있는. 초기의 렌즈들은 그걸로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당시에 사진 같은 거 잠깐만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하면은 초기 안경들? 예. 이게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하고 있는 선글라스죠. 근데 네로의 얼굴형이 그 용산분하고 좀 많이 닮지 않았어요? 저 짙은 초록색, 녹색의 준보석입니다. 지금 저한테 영화 속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네네네. 거기서 네로 황제가 초록색 돋보기 같은 걸 지금 한쪽 눈에 대고 있어요. 예. 그 시절에 돋보기가 있었다는 얘기네? 아니요. 이게 선글라스의 원형인 거예요. 아까 그 용산의 그분처럼. 아하. 그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경기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네로 황제가 그러면 외눈박이 선글라스를 꼈네? 그렇죠. 꼈다기보다는 손에 들고 눈에 갖다 댄 거구나. 그걸 대고 보는 건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19세기에 한 화가가 그린 로마 시대의 글래디에이터들, 즉 검투사들이 콜로세움에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금으로 된 의자에 앉아 있는 애가 네로고, 근데 그림의 구도로 봤을 때는 딱 중간에 센터에 있는 애가 누구냐면 이 네로의 영부인이죠. 지금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시절에 선글라스의 원형 같은 거죠. 원형과 같은 녹색 렌즈를 통해 경기를 관전하는 네로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이 바로 안경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뭔가 유리를 통해 바깥을 보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경의 기원이라는 게. 사실 안경의 기원이라는 게 가장 오래된 역사는 고대 그리스, 이집트보다도 훨씬 이전에 혹시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표현하는 그게 아시리아 제국인데 아시리아 제국. 여기가 지금 이라크 외곽 북부 지역에 있는 그쪽의 제국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이때도 사람들 유적터를 발굴을 해봤더니 볼록 렌즈가 발견이 됐어요. 요걸 갖고 뭘 했느냐?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 사면 종이 태우는 거 이런 거 태양 모아가지고요. 그런 거 했잖아요. 그때 있었던 거예요. 이미 볼록 렌즈가 있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의사들이 그 당시에도 환자의 어떤 환부를 갖다가 지질 때 태워가지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자, 렌즈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네. 자, 아시리아 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네. 로마 제국쯤 되면 이미 이제 선글라스의 기원에 해당되는 그런 그 안경의 원형들이 있었다. 네. 거기서 안경을 뜻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 네. 자, 그리고 이 안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리서치를 하면서 결국 느끼게 되는 거는 안경은요, 곧 권력이에요. 아, 그래요? 힘. 아무나 안경을 할 수 없었나 보지?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극소수의 사람한테만 필요했던 거예요. 글을 읽는 사람만. 안경 자체가 네. 일상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의 불편함에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멀리 보는 걸 또 실제로 잘 했고 그 몽고 사는 분들 평균 시력이 2.8 뭐 그게 멀리 잡고 멀리를 살아서. 워낙 많이 봐서 그럴 거예요. 고대 그리스를 그냥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성경에도 나오는 다윗 같은 애들 뭐 하는 애들입니까? 목동이잖아요. 목동이면 양을 치고 이렇게 쭉 갔다가 혹시라도 양을 잡아먹으려고 어스렁 오는 뭐 이런 동물이나 늑대 같은 것들을 능선에 이런 거를 이렇게 이 포식자들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선원도 마찬가지고 지평선이라든가 먼 거리를 우선 봐야 했던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던 시대인 겁니다. 고대란 건 기본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저 먼 거리에 있는 적들이 어떤 동태로 움직이고 있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레이더가 거예요. 없던 시대니까 그렇죠. 예견하는 게 중요했지. 그런 시대에 가장 재수 없는 애가 뭐겠어요? 근시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것만 잘 보이는 아이들. 그러니까 얘들은 그 사람들 기준에 놓고 보면 참 아무런 씨잘데기가 없는 애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고대부터 초점이 맞지 않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먼 거리를 보지 못한다. 먼 거리를 본다는 건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서 다가올 미래를 내가 계획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 이런 걸로 간주를 했지만 근시를 가진 사람. 영어에서도 nearsighted 그럴 때 식견이 좁아. 여러분 그러니까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원시안적 시각이라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근시는 쌀데기 없는 인간들. 네. 책이나 읽고 말이지. 그렇죠. 그 시야가 좁고 가까운 데밖에 볼 줄 모른다는 게 그 시력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거죠. 근력이 인간마다 다르듯이 시력도 인간마다 다를 수 있는 건데 건데. 신이 준 좋은 능력은 멀리 보는 건데 그렇죠. 가까이밖에 볼 줄 모르는 너는 아주 부족한 놈이야.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아까 전에 총수가 제가 놀랬던 게 제일 처음에 눈에 하는 목발이라고 목발. 표현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16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근시 환자들을 잡아다 정신병원에도 많이 집어넣어.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예, 그렇게 멀리 못 보는 생각합니다. 것이다. 놀라운 게 1930년대까지도 그런 편견들이 계속 있었을 수 안과 있어. 의사들이 아예 에세이에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면 네. 신이 온전한 신체를 주었을 텐데 네. 너의 신체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장애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시력에 대해서도 너는 뭔가 신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놈이야. 못한 놈.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네. 양쪽의 시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런 거를 흔히 부동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 부동시라잖아. 그런가요? 그래서 군대 안 갔다잖아. 근데 이제 이걸 거의 질환의 수준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저주의 수준으로 것입니다. 이해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그걸 질환이라고 봤다라는 건 그 사람들한테는 권력이 주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공적인 힘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자가 있는 인간들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금도요. 공무원들 혹은 승무원들 뽑을 때 교정 시력 포함해서 얼마 이상이 안 되면 시험을 아예 칠 수 없게끔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 옛날부터 이어져는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특정한 시력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라는 뜻이랍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는 아주 좋은 시력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직업에서도 그 시력을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안경점이라는 것을 가면 시력 검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광학 기기로 아예 자동으로 알아서 초점을 맞춰주지만 저희 예전에 시력 검사표라는 거를 그렇죠. 놓고 이렇게 그렇죠. 제일 자, 읽어봐. 맨 위에 그 시자 그 써 있는 어디로 거 뚫렸어? 있고 막 오른쪽 이렇게 뭐 밑으로 쭉 글자가 큰 그렇죠, 순서에서 그렇죠. 작은 순서대로 쭉 그렇죠.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스네넬이라는 사람이 만든 검사표예요. 정상 시력이라고 말하는 기준이라는 게 상대방을 6m 거리에서 또렷하게 볼 수 있느냐 아니냐를 묻고 그래서 우리가 시각표를 거울 안에 넣어서 거리를 예. 6m로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그 6m라는 게 뭔 기준입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결투를 하는데 권총으로 결투를 합니다. 그 거리가 6m였다? 그때 20보를 걷는 거예요. 발자국으로 20보를 걸었을 때 나오는 거리가 6m래요. 그래서 최소한 자기 생명을 걸고 결투를 하는데 결투를 할 수 있을 때 6m 떨어진 놈이 안 보일 정도면 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 미리 시력 측정해가지고 네. 최소한 6m 떨어진 놈 맞출 수 있나 없나는 미리 알고 있어라 야. 여기에서 그래서 나온 6m가 나온 거예요? 예, 6m 그렇게 나온 거랍니다. 권총으로 결투를 그러니까 할 때 이게 최소 얼마나 지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왠지 그러니까 군경이 시력이 얼마여야 된다는 것도 그 연원이 거기서 나왔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안경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저는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